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섬진강 시인 김용택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어제는 시인의 고향인 임실의 진매마을 얘기를 했는데요. 시인의 고향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고향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전에는 북적이던 마을이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적적해졌지만 아름다운 자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시인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김용택 작가는 자연이 선물해준 글감들로 매일매일 써내려간 일기와 시를 통해서 3월의 이야기들을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시인의 3월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섬진강 시인 김용택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 시절, 그 진매 마을의 그 옛날 그 시절, 가난했던 그 시절, 가난했지만 불행하진 않았던 그렇죠. 그 시절,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은 그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은 물질적인 풍요를 저희가 이제 누리고 있지만 네. 그거랑 맞바꾼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근데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 산 것은 아니었더라 그 말이죠. 저는 네. 가난이 잘못 살 게 부자라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쓴 글이 짧게 쓴 글이 돈은 많은데 경제적으로 풍족한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없어.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안 옛날에는 그랬던 안 것 그랬죠.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예. 이건 경제적인 자본주의가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부자가 마음도 부자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죠. 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그 말하자면 사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도 가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사이를 메꿀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한데 그게 국가였더라. 네, 네. 예, 국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체제는 네. 민주주의다 그 얘기죠. 예. 근데 정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민주주의인지 네. 깊이 생각해 보면 거의 민주주의는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민주보다 자본에 좀 방점이 더 그렇죠. 찍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네. 생각도 그렇죠. 좀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김용택 시인, 섬진강 시인으로 정말 뭐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만 어릴 때 꿈은 시인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꿈은. 저는 뭐가 시골이어서 예. 공부라는 걸 이렇게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냥 학교를 가는 것이었지 네. 공부를 지금처럼 공부를 해서 어느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게 없었던 거죠. 그때는 그냥 학교에 가서 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배우는 예. 그런 일이었지. 그리고 또 사람이 되는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되게 부모들 어머니들이 어른들이 되게 공부만 잘하면 뭐했냐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돼야지. 이게 가장 교육 기본 이념이었어. 예. 사람이 되는 길이었지 공부를 가지고 무엇이 되는 건 아니었더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게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공부를 해 사람이 돼.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거의 평생을 교단에 서셨잖아요. 선생님이 네. 되셔서 교단에 서셨잖아요. 괴롭죠. 네. 그 선생님이 되시려면 그래도 촌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선생님이 되셨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순창에서 다녔어요. 그 고창 유명한 순창. 예. 그 중학교 순창 농구를 졸업하고 집에서 오리를 키웠어요. 그래서 망했어. 오리를 한번 키워보겠다. 돈을 벌려고. 서울과 와서 이제 한두 달 돌아다니다가 시골 집에를 갔는데 친구들이 선생님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 교대를 가야지 어떻게 시험을 봐서 선생이 되냐. 그랬더니 그때 1968년, 69년도쯤 됐을 겁니다 아마.
그때 전국적 초등교사가 너무 많이 모자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들한테 네네. 시험 볼 자격을 줘서 시험이 합격되면 4개월 동안 강습을 시켜서 교사로 내보냈어요. 아. 그때가 딱 있었죠. 그때 딱 붙으셨군요. 그때 저 혼자 집에 놀고 있다가 친구들 따라가가지고 그냥 선생이 어떻게 시험 봐가지고 돼가지고 선생을 생각지도 않은 선생을 하게 된 거죠. 그 집에서는 옛날에는 뭐 저기 뭐 면사무소니 이런 데 가는 것도 좋아하고 학교 선생님 되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을 엄청 것 좋아했죠. 같아요. 이를 예. 말할 수가 없었죠. 네, 뭐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 첫 부임지가 생각이 나세요? 나죠. 어느 학교였어요? 우리 이웃면에 있는 청흥면이라고 있는데 네. 청흥면에 옥석분교라는 데가 있어요. 옥석분교. 아. 차에서 내려서 40분 걸어가는데 예. 그 분교에서 1년인가 있다가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 덕지초등학교로 발령이 나서 왔죠. 아. 네, 그래가지고 덕지초등학교에서 5년 있다가 예. 이웃학교로 또 가야 돼요. 네. 그 인사 규정이. 5년 이상은 못 못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5년 있다 이웃학교 가서 1년 있다가 얼른 덕지초등학교로 오고 또 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웃학교 가서 1년 있다 얼른 오고. 예. 그래가지고 6번째 왔죠. 아. 네. 그러면은 6번째면 한 30년을 31년을 있었죠. 그 본인이 나온 모교에서 모교에서. 근무를 하신 초등학교 거예요. 6년 다녔잖아요. 예. 선생으로 31년이 있었잖아요. 예. 37년이네. 37년을 같은 학교에 있었죠. 그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습니다. 그렇게 한 학교에 오래 계시면. 뭐 아버지도 가르치고 아들도 가르쳤죠. 그러니까 네. 저기 하는 짓이 제가 아버지하고 똑같다 벌써. 예. 이 학생도 많지 않으니까 기억도 다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제 며칠 전에 그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나보다 좀 젊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와요. 목욕탕 그 탕에서 예.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제자예요. 예. 64 먹었대요. 어. 그 정년퇴직하고 시골에 와서 산대요. 네. 자기도 이 목욕탕을 이용한대요. 예. 선생님 제가 등을 한번 밀어드릴까요? 그래서 처음엔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생각하니까 제자한테 어. 등을 밀어주면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뜻깊죠. 제가 이제 야 혹시 내가 너 학교 다닐 때 내가 그 학생들 너무 잘못한 게 많다. 저는 학생들 옛날 애들 만나면 내가 혹시 나한테 잘못한 거 있었냐 물어봐요. 예. 잘못했으면 용서해라. 내가 그래요. 네. 이해해주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었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등은 밀어달라 내가 그래서. 그 학생도 뭐 불만은 조금 있었군요. 있었겠죠. 왜냐면 내가 어른이니까 예. 동네 또 뭐 삼촌이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혼날 때도 과격하게 혼나게 쓸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 담임은 아니었대요. 아, 담임 선생님은 담임은 아니었고. 아니었고 그러면서 학교가 그래도 크질 않으니까. 다 알죠. 아니 그래서 뭐 생각지도 않게 뭐 학교 선생님이 되셔서 교단에 서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시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던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시인이라는 게 이게 네. 주위에 사람들이 시를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과서에 책을 본 기억이 없어요. 뭐 책을 읽었기는 읽었겠지만 별로 관심도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을 읽은 기억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책도 좀 귀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도서관이 있다든가 뭐 도서실이 있다든가 있었겠죠. 도서실은. 예. 그렇지만 뭐 제가 관심이 없었고 그 언제부터 책을 좋아하게 되셨어요? 선생님 할 때부터요. 할 때부터 무슨 네. 계기가 있으셨어요? 학교로 어느 날 월부책 장사가 왔어요. 옛날에는 할부책. 할부책 전집. 맞아요. 전집을 예. 가지고 오죠. 근데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건 너무 책이 멋져가지고 샀죠. 그래가지고 배고도 자고 이렇게. 예. 근데 어느 날 열어봤더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던 거죠. 예.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호지 문을 신문지로 딱 개리놓고 네. 어둠침침하게 해놓고 책을 봤어요. 어쩐지 안정적이잖아요. 좀 침침해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첫 첫 장편이었어요. 장편을 읽으시고. 네, 다른 책들도 읽었겠지.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봤겠죠. 예. 근데 책이 돌아다니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으니까 시골이라. 그 옛날엔 참 할부책 많이 그 할부로 예. 전집을 봤으니까 뭐 맞습니다. 유명한 책들은 뭐 거의 뭐
헤르만 헤세, 뭐 앙드레 지드, 뭐 또 뭐 저 유럽에 있는 많은 뭐 섹스피어 이런 책들은 전집에 많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한국 문학 전집 50권짜리가 있었어요. 네. 그 50권짜리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책방에를 가는 건 뭐 시인이 돼가지고 갔죠. 아, 그 정도로. 네. 책을 사보러 간 건 내가 문단에 나온 1982년 이후죠. 이야, 서점에 그때 거의 처음 가보셨다. 거기 가서 이제 처음으로 예. 뭐 여러 가지 잡지를 봤죠. 창작과 비평사, 문학과 지성, 뭐 개간 미술, 뭐 이런 뿌리 깊은 나무 이런 책들은 중요한 책들이었는데 네, 우리가 네. 뭐 성장할 때 그런 책들은 잘 몰랐죠. 어쨌든 뒤늦게 어떤 독서에 꽂히셔서 막 책을 미친 듯이 보셨단 말이에요. 막 뭔가 많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글이 저절로 써지나요? 복잡하죠 머릿속이. 오히려. 왜냐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방학 때 뭐 친구하고 나무하고 토끼 사냥하고 뭐 모내기하고 뭐 이렇게 일하고 농사짓고 막 이렇게 사는데 이게 책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정보가 되기도 하고 또 세계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그 경이로움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이 복잡하지요.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친구들도 이제 없고 도시로 다 가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복잡해서 썼죠. 그래서 쓴 거예요. 예. 그냥 아무거나 쓴 거지. 무엇을 쓰겠다는 작정이 아니고 너무 복잡하니까 정리를 한 거죠. 생각을. 정리를 하고 나면 너무 시원해. 근데 또 새로운 소식,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끊임없이 정리를 하면 시원해지고 반복되는 거죠. 생각이 확대가 되는 거죠. 넓어지는. 확대되고 또 확인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이 논리를 찾아가는 거죠. 네, 논리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뭐 읽는 건 당연한 거고 글쓰기의 그 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치유의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치유라는 건 요새 나온 말 같고 네, 네, 네. 요새 다들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치유하는데 힐링 하는데 치유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관을 확대해 주는 거죠. 확장. 넓게 확장해 주면 그 속에 들어온 예. 이 내가 확장한 세계 속에 들어온 모든 어떤 생각들이 버릴 건 버리고 살아날 건 살아나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치유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네. 예. 정리를 해야 정리. 그 다음에 확장할 수 정리를 있는 거죠. 해야 새로운 세계로 가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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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섬진강 씨가 처음에 발표가 된 게 그게 언제죠? 82년이죠. 82년. 네. 그럼 지금 엄청 됐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40년이요. 엄청나네. 엄청난 세월을 갔는데 별로 할 일은 없는, 글을 써놓은 것 같은데, 글을 지금 보면, 쓸데없는 거 썼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하면 섬진강 풍경을 그 시를 보면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섬진강은 제 모든 지금까지의 시의 네. 근본입니다. 내 모든 시는 거기서 다 나와. 서정성 또는 뭐 현실에 대한 발언 네. 또 뭐 사랑 이야기 또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 모든 내 시들이 그 섬진강 일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되게 자기 첫 편에서 모든 시가 나왔을 법도 한데 네. 저는 내 모든 시는 거기서 나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더 내가 살아있는 한 거기서 늘 새로운 시가 섬진강 일에서 새로운 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말하자면 그 강의 발원지예요. 그렇죠. 시의 발원지. 그렇습니다. 시의 발원지죠. 발원지. 그 예. 발원지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확대해 나가는 거죠. 네. 그냥 강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죠. 시가. 이 시를 쓸 때 혹시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쓸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써놓고 나서는 놀랬죠. 이게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담은 역사, 사회, 농경사회, 정치적인 사회, 서정성, 현실 참여, 정치적인 것. 네. 그때 상황이
80년대가 격동기였기 때문에 그랬죠. 예. 그때 상황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뭐 다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 온 힘을 쏟아서 그때 상황을 그때 현실을 우리 한반도 현실, 한국 현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 물론 그 시인님 김용택 시인이 계시는 그 임실의 섬진강은 아니었지만 제가 몇 주 전에 그 광양의 섬진강을 보면서 제가 떠올렸다니까요. 네. 섬진강을 보면 이제 이게 떠오른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뿐만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저는 것 뭐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섬진강은 성공한 거죠. 네. 네. 저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나는 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 가르쳐드린 게 없어서. 아니야. 나는 모든 분들을 시골에 있는 뭐 어르신들도 보면 선생님이라고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선생님이야. 너무 훌륭하셔. 어떻게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실까? 제 선생님이잖아요. 네. 저는 선생님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뜻이라면 뭐 제가 아직 주제는 안 되지만 근데 왜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시를 느끼기도 전에 뭐 시를 공부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 섬진강 시도 이제 막 그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뭐 그 수능 뭐 예비 뭐 그 시험 보고 그런데 나오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 저는 궁금했던 것이 그 본인의 시 문제가 나오면 그 시인은 그거를 맞힐 수가 있을까? 저한테 제가 한때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예. 그 시가 이제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박완서 선생님 소설 속에 들어 있어서 박완서 선생님 소설이 교과서에 실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리니까 그 시가 자동적으로 실려서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그랬던 모양이죠. 근데 되게 제가 어느 날 어떤 여학교 이렇게 다니는 여학교 앞을 지났더니 막 여학생들이 뛰어가지고 막, 야, 김용택 선생님이다. 뭐, 김용택 선생님 때문에 오늘 뭐, 시험 문제가 틀렸잖아. 나보러 막 그러기도 하고. 예. 또, 전화가 올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선생님 시를 가지고 오늘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임선생님은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틀렸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 엄청나게 곤란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 좌우되는 일이어서 나는 예. 선생님이 의도가 맞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나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시를 쓰기 전에 시를 분석하는 것부터 배워서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거예요. 시를 실은 거지. 시험 문제에 틀렸는데 김용택 씨가 뭐가 좋겠어. 네. 그 38년을 근무하셨던 임실 덕지초등학교는 아직 있습니까? 지금 있죠. 제가 뭐 차를 타고 지나다니죠. 그 아이들하고 38년을 생활하신 게 아마 우리 김용택 시인의 어떤 시세계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뭐 그건 어마어마하죠. 뭐 거의 아이들이 나한테 선생님이었는데 교육은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것이 교육이에요. 네.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지. 교육은 자기 교육이야. 교육을 하면서 인간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네. 또 살아야 되고. 안 됐지만 그것이 안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해놓고 나도 그렇게 못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안 살고 이게 교육 고민이에요. 네. 진짜 고민이잖아요. 저는 뭐 아이들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부모로서 그런 고민을 늘 하죠. 이루 바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생활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이 네. 결국은 나를 가르쳐주는 일이었더라 그 말이죠. 내가 정말 애들한테 배운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늘 기억을 해요. 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이들은 늘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요. 새로워요. 내 마음에 정해놓은 바가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네. 새롭기 때문에 신비롭고 신비롭기 때문에 감동을 잘해요.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필요한 거죠. 새롭고 신비롭고 감동. 감동을 해야 내가 바꿔지는 거죠. 달라지고 바꾸어지는 거죠. 어렸을 땐 그래서 행복했나 봐요. 그렇죠. 그럼 애들은 심심한지를 몰라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네. 아이들은. 뛰어놀 운동량만 있으면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은 마치 알고 있는 듯해요. 네. 사는 것이. 인생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알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더라도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 뛰어놀면 그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온 몸으로 재미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 자체가 또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김용택 시인께서 이제 정말 아직도 78세라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매년 거의 시를 발표하시고 네. 시집을 내십니다. 최근에는 3월의 이야기를 모아서 시집 사랑 말고는 뛰지 말자를 출간을 하셨어요. 그게 네. 아니고 그 3월 시집이 아니고 이게 아닌가요? 시가 들어있고 동시도 들어있고 또 산문도 에세이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장르를 그렇게 썼는데 이게 그 거의 시죠. 다 네. 시라고 보면 돼요. 시집이라고 보면 되고 제가 1년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요. 네. 일기 말고. 네. 근데 작년에는 오늘 본 문장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 1월 1일부터. 제일 첫 글이 지금 이 책에 실려 있는데 그걸 쓰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쓰는 거죠. 네. 근데 이 책은 3월 달치예요. 3월 달치. 3월 달치만 쏙 가져갔죠. 그래가지고 책을 낸 거죠. 하루에 하나씩. 네. 네. 3월 23일자에는 사랑 말고는 뛰지 말자 네. 하셨어요. 네. 사랑 말고는 뛰지 말자. 아직은 생명이 닿아오지 않은 마른 풀밭에 햇살이 부서져 튀는 봄날에는 환장하고 미치면 된다. 장작 불 때는 무쇠솥에서 뜨거워 훌훌 뛰는 참깨를 보았느냐. 사랑 말고는 뛰지 말라. 근데 사랑 말고 뛸 일이 너무 많아. 우리 펄펄 뛸 일이 많은데. 소낙비 오면 뛰어가야 하잖아요. 그러죠. 엄마가 울면 바로 뛰어가야 되고 사실 뛸 일이 참 많이 맨날 뛸 일이죠. 그럼 왜 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냥 사랑을 하면 뛰는 게 제일 좋더라고 말이지. 사랑할 때 뛰는 게 그때 뛰는 게 좋더라. 제일 행복하다.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랑 말고는 뛸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없으면 좋겠다. 그냥 뭐 어떻게 그렇게 뛰었었냐. 소낙비 오면 좀 맞고 가지 뭐. 그렇지. 근데 애기가 울면 빨리 뛰어가야죠.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죠. 네.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예. 이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사랑이 아니고 뛸 일은. 네. 3월을 매일 쓴 글을 3월에 쓴 글을 쭉 읽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본인이 쓴 글. 나는 사실 이게 네.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주제를 잡아서 글을 쓰거든요. 네. 어떤 애는 그냥 아무거나 쓰자. 하고 1년 동안 아무거나 쓴 거죠. 또 뭐 어떤 애는 강을 건너갔다 와서 건너갔다 올 때 본 걸 쓰고. 근데 이것은 이제 오늘 본 문장을 쓰다가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늘. 그러니까 막 꼭 오늘 본 문장이 아니고 그냥 쓰는 거죠. 글을 한 편을. 네. 마음대로 쓰는 거죠. 자유롭죠.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글을 씁니다. 네. 시도 네. 마찬가지고. 예. 네. 그 김용택 씨는 시를 쓴다기보다 시를 그리는 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 진짜 좋은 말 같아. 어떻게 나를 알았는지. 저는 시를 쓰기 전에 네. 그림이 그려져요. 네, 모든 시들은 다 그림입니다. 제 시들은. 한 편도 그림이 아닌 시는 없어요. 예. 근데 시들을 보면 모든 시들이 다 그림이에요. 그러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진달래꽃을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림인 거죠. 시는. 근데 저는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그 그림을 따라가면서 글이 써져요. 예. 네. 먼저 그린다. 먼저 그려요. 그리고 쓴다. 그려지면 써져요. 네. 근데 이 책은 이제 제가 늘 시인들이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써온 글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기서 빠져나가자. 보르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르헤스는 거울을 두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 말을. 내가 평소에 나를 비추고 있는 거울에서 나와버리는 거죠. 거울을 두고. 그건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글을 쓰는 거죠. 네.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쓰지 않았던 어떤 시를 써야 된다. 글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책은 그게 좀 되었다는 생각이 들죠. 나는 드디어 이제 내 거울 속에서 나왔구나. 거울을 두고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제 글이 달라질 것이다. 네. 네, 글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어떤 흥분된 상태, 예. 어떤 자신감,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시, 소설, 동시 뭐 다 이렇게 섞여져 있죠. 아포리즘도 있고. 네. 꼭 우리가 누가 시를 시라고 정해놨어.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소설도 여러 편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소설은 못 읽어봤는데. 재미없어. 안 읽어도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네.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제 팔순이 되시잖아요, 곧. 근데 그렇게 하니까 속상할 때가 있어. 아이고, 너무 나이를 언제 먹었는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그쯤 사셨으면은 인생이란 이런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이 오시던가요? 안 와,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 뭐 노시인이다 뭐 이런 말이 싫어. 그냥 나는 시인이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바도 없고 무엇이 계획도 없고 무엇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예. 어떤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나는 놀랍게도 어디서 누군가 이 문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아무도 건들지 않았던 어떤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세계에서 누가 나한테 어떤 시를, 어떤 글을, 어떤 영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멋지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예.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손으로 갖다 주든 불러주든 없는 세상의 어떤 말을 누군가가 나에게 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그렇지. 세상이 안다고 있겠죠. 생각하는 건 재미가 없지. 아는 걸 갖다 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네, 여전히 진행형이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네, 지금도 어린입니다.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 사장이 나보러 네. 선생님은 어린이 학교 학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어린이 학교다. 영원한 진짜 청춘 시인으로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그래야죠. 네. 뭐 늙으면 안 되지. 시인이 늙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예. 그 임실 진매 마을 가게 되면 언젠가 우리 김용택 선생님하고 그 마루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나도 여기서 살면 시 쓰겠다 한번. 그럴 날이 꼭 오기를 조만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제가 네.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섬진강 시인 김용택 선생님이었습니다.